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훈련이 되게 필요하십니다. 자,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시 10분까지 원래 입실인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10분까지 입실인데 보통 학생들이요. 7시 반에서 7시 40분 정도에 도착하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늦어도 7시 50분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 7시 50분 넘으면 교문이 되게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7시 50분 전에 학생을 도착시키고 요거. 그리고 제주 시내에 있는 고사장에서는요. 딱 한 군데가 문제돼요. 신고. 신고가 저기 아라중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가다가 1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져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예전에는 이 아래쪽에서 그 병원 위쪽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거기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조금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혼잡한 데는 없습니다. 대로변 주변에 전부 학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험표는 이번에 수능 보는 당일날 수능 볼 때 그 주에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온라인 수업이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수험표를 줍니다. 그리고 점심 직후에 예비 소집을 받으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재수생들은 90% 이상 안 갑니다.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가서 그 복도 있잖아요. 복도까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교실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고사실 확인하고 이렇게 화장실 확인하고 이런 건데 거기 가서 고사실 못 찾아서 못 찾는 학생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전날 주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분증은요. 학생들 재학생이 되는 신분증은 4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거요. 그리고 작년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시마다 인원 점검할 때 마스크 내려서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점심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어요. 예, 칸막이 작년부터 칸막이 없었어요. 근데 점심 먹을 때 칸막이를 세워서 먹고 칸막이를 수거해가요. 네. 한 해,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시험 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수정 테이프에 대한 건데 요건 이따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해마다 고지하는 게 있어요. 그 모평 볼 때 제가 OMR 카드 기재하는 방법 항상 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요. 마킹 잘못돼서 에러 나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답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 중에 한번 꼭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컴사로 한 번 이렇게 긋는 애 있어요. 얘네들은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용 사인펜 거기서 주잖아요. 새 거예요. 새 거니까 이게 얇게 나오는데요. 3분의 2 정도가 색칠됐죠. 에러 납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는 스캐너에서 할 때는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수능시험장 거에서는 3분의 2를 넘어야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거 에러 나는 학생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채점 해보니까 2등급인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8등급이에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 번 마킹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컴사가 새 거이기 때문에 되게 작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스티커나 수정해가 안 되고 수정 테이프가 되는데 수정 테이프는 본인 거 쓰셔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아날로그 시계 사용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그 학원에서 이거 사용하는 건 아실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밑줄 긋습니다. 이거 꼭 챙겨가세요. 화장실에 휴지 떨어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오후에.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도 수능 시험장은 화장실에 휴지가 잘 떨어져요. 애들이 예, 잘 떨어지고
그 자기가 가방을 갖고 가잖아요. 거기 휴지하고 물티슈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도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은요. 이거 쉽게 벗을 수 있는 거, 이거 뭐냐면은 그 11월 달 중순이면 아침에 굉장히 서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 분명히 추워요. 파카 같은 거 입고 돼요.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벗어놓거든요. 근데 있죠. 스웨터 중에 이렇게 입는 거 있죠.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밖에서 분명히 수능 시험장 갈 때는 추웠거든요. 근데 그 고사장 안에는 그 누구도 창문 열고 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생각보다 더워요. 그러니까 실내가 무조건 20도를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만 끝나고 나면 2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여러 겹 입으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은요, 탈 안 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근데 그 대개 재수생들은 80% 이상이 점심 안 먹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자기가 먹는 양의 대개 50에서 70%를 먹으라 그래요. 수능 시험장에서 애들이 작가요, 안 작가요? 정말 많이 잡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감독관이 봤을 때 잔다고 하는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가 안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관이 봤을 때 얘가 지금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1교시 때 자는 학생은 시험을 포기한 학생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자는 게 아니고요. 언제 자냐면은 영어 시간에 자요. 옛날에도 강 보면요. 영어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그렇게 잠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작과 동시에 자기가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듣기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듣기 했잖아요. 그다음 독해를 쭉 하고 있죠. 하다가 뒤에 30 몇 분에서 40분 근처 가가면 졸려요. 애들이. 왜냐면은 오전 내내 긴장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다음 밥을 먹고 휴식을 취했죠. 학생 입장에서는 이 환경에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낮에 절대 자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자나면 내 몸이 기억해서 자요. 학교에서 절대 자면 안 돼, 오후에. 그러니까 이때 배부리지 않게 먹도록 하는 거고, 요거는 저희 학원 학생들은 그날 전날 다 줍니다. 언제냐면요. 그 3교시, 그러니까 3교시 때 그 영어 시간에 굉장히 존다 그랬잖아요. 3교시와 4교시 사이, 이때가 보통 학생들이 얘기할 때 자기네가 모의고사 볼 때의 3배에서 4배로 피곤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10배를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전에 긴장된 상태로 봤잖아요. 영어를 끝냈죠. 이제 한 교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시작이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그 피로감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점심을 조금 덜 먹고요. 이때 에너지바 같은 걸 하나 먹고 음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차 같은 거.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 그러면 자, 당을 보충했죠? 당을 보충했죠? 그 다음, 보통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 다음 4교시 시작이 한국사예요. 근데 한국사는 보통 학생들이 10분, 15분 만에 끝냅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사와 탐구 선택 사이에 15분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시험지 교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해 그 설문도 해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테스트 해봤는데 한국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애들 보고 자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15분 남아요. 마킹하고 난 다음에 한국사가 언제 쉽게 나오니까 애들 보고 자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맑아져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덜 먹고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에너지바 같은 걸로 당을 보충하고 한국사 딱 해서 15분 집중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딱 잠들었었잖아요. 탐구 볼 때 애들이 정신이 맑아요. 피로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험지 교환하고 배 눌리고 하니까 절대 그 이상 몽롱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국사 끝나고 그 마킹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자라고 보통 제가 권장을 하고요. 이거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온병에 간단한 음료 같은 거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분의 사진은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여기 수험표 있죠, 수험표. 수험표를 전날 받잖아요. 전날 받아요. 오전에 받아요. 예비 소집 갔다 오고 공부하러 가고 어디 갔는데 뭐 누가 뭐 시험 봐 화이팅 하고 뭐 갑자기 친척 이모 전화 오고 고모 전화 오고 막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핸드폰 끄라 그래요. 끄라 그래. 아니 핸드폰 끄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이 수험표를 전날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분실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분실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다음에 1층에 가면요. 백 고사장 수능 본부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진 주라. 그래서 요번에 수능 원서 사진 찍은 거 있죠? 남는 사진 하나를 지갑에 담아 놓으라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사진 주면 거기서 예비 재발급용이라서 딱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되는데 애들은 엄청 당황해요. 이거 전날이라서. 그리고 그 예전에 역대급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저희 학원에. 한 7, 8년 됐나요? 그 학생 지금 건국대 잘 다니고 있던데 그 수능 보는 전날 밤 한 11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수험표 있나 봐주세요. 해가지고 없죠. 엄마하고 다 같이 와서 다 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라 그랬어요. 사진 있으니까 가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푹 쉬라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뒤졌는데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요. 제가 쓰레기통을 뒤집었어요. 뒤지는데 쓰레기통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은 뭐 누가 이렇게 그때 걔가 좀 친구들이 무슨 선물 주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막 주고. 그거 쓰레기 버리면서 수험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 갖다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당황합니다, 이거. 이거 조심하시고 원래 허다 안 되면 그날 1층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자, 그다음에 뭐 이거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지우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샤프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샤프심은 바꿔서 쓰는데 샤프펜은 안 됩니다. 샤프펜은 거기서 주는 거 써야 돼요. 그 샤프펜을 왜 주냐고 세금 내고 왜 이 짓거리 하냐고 하시는데 이거 저 옛날에 그 2000한 15년 아이고 20년 다 됐네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부정 사건이 있었어요. 부정이 있었는데 그때 전자제품에 대한 게 논란이 됐거든요. 광주에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답을 주고받는 바람에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샤프 중에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딱 그으면 여기 뜻이 딱 나오는 샤프가 있어요. 그래서 샤프를 줍니다. 근데 샤프심은 바꿔 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8년쯤 전에 8년쯤 된 것 같은데 수능 시험장에서 애들이 샤프심이 계속 부러져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중국산이 납품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샤프심 키우는 거 다 허용합니다. 됐고 요 컴퓨터용 수정 이거 사인펜 이거는 자기 거를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되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일반 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요. 매 교시마다 수정 테이프 5개씩을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손들면 수정 테이프 갖다 줍니다. 근데 본인 거 써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기재된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 과목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알거든요. 그런 거 학생들 수능 시험장 처음 가봐서 그런데 우리 저 모의고사나 모평 같은 거 볼 때요. 4교시에 보면 1선택하고 2선택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과목 마킹이 있어요. 수능 시험장 OMR 마크엔 과목 마킹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미리 신청했죠. 그러니까 수험표에 딱 보면 1선택 무슨 과목, 2선택 무슨 과목 딱 나와요. 그거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건 다 좋은데, 자, 안경을 끼는 학생은 안경 닦기 가야겠죠? 안경 닦기 가져가야겠죠? 자, 드디어 오늘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가채점표. 가채점표. 그 수험표 뒤에다가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이거 80년대 중반 학력고사 때부터 유행했던 겁니다. 있잖아요. 지금 요즘 애들한테 가채점표 쓰면은 병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하고 90년대 있죠. 이걸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수능 시험을 보면요. 성적이 12월 20일 근처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원서 접수가요. 다다음 날부터요. 그러니까 성적이 딱 발표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바로 원서 접수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98년도 전까지는 오프라인 원서였어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원서 대입 원서 사다가 해가지고 막 우편 발송하고 이거고 98년도 넘어가면서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 말까지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대입 원서 마감이 크리스마스 전후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보통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발표된 걸 갖고 입시 상담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채점표를 써서 그걸 갖고 예비 상담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와 똑같으면 원래 계획대로 딱 쓰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15년쯤 전인가 그 이제 이 채점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네, 하고 지금은 이미지 스캔식입니다. 그림은 딱딱딱딱딱 스캔 그 그림 파일로 떠가지고 착착착 인식을 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2월 9일 날 금요일 날이거든요. 이때 성적 발표해요. 그리고 정시 원서 마감이 1월 2일. 그러니까 대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사이에. 그러니까 상담이 충분히 되고도 남거든요. 근데 이걸 써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린 궁금하니까 그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그 시험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보짓이죠, 이거.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채점표를 막 써서 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쓸 생각도 하지 마. 특히 1교시는 절대 쓰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수학 풀었는데 뭐 더 이상 못 푸는 거 있고 그다음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뭐 시간 남으면 그냥 쭉 쓰든지 한 1, 20초면 쓰거든요. 그냥 쭉 다 쓰면 돼요. 근데 그냥 걷어가기 바로 직전에. 근데 1교시는 아예 쓸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그 수능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성적 발표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놀라 그래요. 그리고 걱정은 그때부터 하면 됐다고. 응, 걱정은 그때부터 하면 된다고. 근데 갑자기 성적이 어느 게 안 나왔으면 엄마한테 마킹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핑계 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걱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성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 해가지고 충청북도에 가가지고 진청으로 가가지고 평가원에 찾아갔어요. 저 OMR 카드 보겠다. OMR 카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감사원이 와야 돼요. 개인이 가면 A4지에 자기가 각 문항 뭘 마킹했는지 표시해서 나와요. 1번에 몇, 그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자로 표기된 게 있거든요. 다 에러 난 거예요. 아까 제가 마킹 잘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가채점 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관성입니다. 작년에 해놨으니까 하는 거고, 왜 하는지는 고민 안 해본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몇 년을 생각해봐도 이거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절대 쓰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나만의 컨트롤 수단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분한테 가서 꼭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눈 감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수능 시험장에서 10분 전에 OMR 카드 나눠주고 문항지 딱 나눠주거든요. 그 다음에 눈 감고 차분히 대기하라고 하세요. 방송으로 그렇게. 절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 감았다가도 떠야 돼요. 눈 감고 지금 하면 2분만 계셔보실래요? 자기 심장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엄청 강조하거든요. 절대 눈 감지 말라고. 그러니까 눈 감았다고 떴다 감았다 떴다 하고 앞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은 처음에 딱 시험지 나눠주면 인쇄 상태 확인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교시는 없는데 1교시가 가장 문제되거든요. 딱 거기서 다 필요 없고 그냥 2장 한꺼번에 넘겨가지고 독서 파트에 뭐 나왔는지 빨리빨리 보고서 탁 닫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눈 감지 말고 앞에 보면서 아 독서에 뭐 과학 지문 뭐 나왔으니까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뭐 이 생각을 하는 게 낫는 거예요. 하고 아 이건 먼저 제끼고 뭐 뒤에 화작을 먼저 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눈 딱 감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큰 숨을 쉴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한 1, 2분 지나면요. 이게 고사장이잖아요. 감독관들의 그 숨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고요. 작은 소리가 다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이 청각이 예민해지고 시각이 둔해져요. 근데 시험은 청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순간요. 심장 소리가 더 커집니다. 급긴장합니다. 저희 학원은 작년에 이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진짜 눈 감고 진짜 1교시 완전 박살나네요. 지금은 다시 공부거든요. 1교시 8등급 나와버렸는데 어떡할까요? 1, 2등급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엔 우왕청심원 먹고 테스트 해보니까 해롱해롱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액상으로 바꿔보고 이번엔 절반만 먹어보고 별쇼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장이 안 됐던 애들도 수능 시험장 가서 1교시 시작할 때는 내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은 거의 8, 90% 학생들. 그러니까 눈 감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지난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있는 것만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도 야, 뭐 친구들 그 얘기해요. 야 아까 야 무슨 거 나와? 막 이러잖아요. 다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거야. 야 오늘 영화 보러 뭐 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 지난 걸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 내가 시험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아 이거 먼저 보고 그다음 뭐 하고 그다음 뭐 하고 아, 몇 분 정도 하고 이런 자기가 훈련됐던 거 있죠. 그거를 더듬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긴장해요. 오후에는 상관없습니다. 오후는 상관없는데 1, 2교시는 특히 그때 막 3, 4교시 망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1교시 망치면은 그냥 시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까지가 수능 당일 주의사항입니다.